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제 뭐 진짜 그 군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우크라 지원 내역도 하나도 모르면서 우크라 뭐 전쟁 지금 저기 뭐야 교착 상태 뭐 궁지에 빠진 젤렌스키 울고불고 다니면서 미국에 가서 더 도와달라고 뭐 저기 그 요청 중 뭐 YTN, KBS 뭐 이런 좌빨 언론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뽑죠, 제목을. 일단 이 싸움은요, 희한한 싸움이에요. 종신불균형입니다. 국경 넘어 때리지 말고 싸워.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랑 마찰이 있었어. 그래서 중국이 우리 함정을 격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 함정을 격침시켰어요. 근데 중국이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비핵 탄도미사일 쏴서 서울을 때렸어. 우리가 비핵 탄도미사일 쏴서 베이징 때리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뜯어 말려. 그때 우리 뜯어 말려지겠어요? 아저씨 됐고 같이 죽어도 좋으니까 쟤랑 한번 붙어야겠어. 쟤 별것도 아니구만. 나중에 우리가 쥐어 깨지더라도 일단 우리 한 방 쏘고 볼 거라고요. 전 한 방 쏴야 된다고 봐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어떤 상태냐면 야 우리가 너희 도와줄 텐데 서방이나 미국이 너 저기 러시아 국경 넘어서는 때리면 안 돼. 뭐 겁주려고 가끔 드론을 모스크바 보내는 것까지 뭐라고 못 그러겠는데 그 본격적으로 러시아 국경 넘어서 때리면 안 돼. 근데 러시아 국경 넘어가 바로 그게 저기 러시아 공군기지고 러시아 병참기지란 말이에요. 그걸 안 때리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국경만 넘으면 때릴 수 있는데요. 짭정심이죠. 불과 200-300km, 150km, 180km면 때려요. 우크라 입장에서 러시아의 후방은 머나먼 중심이에요. 긴긴 중심이에요. 국경 너머를 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신불균형이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는 지도하고 우크라이나가 보는 지도가 다른 거예요. 같은 지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뭐 평론하는 고매하신 훈수라죠. 젤렌스키가 말이에요. 우리가 서방 작전 개념대로 그 좀 그렇게 딱 하지.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교착 빠진 거 아닙니까? 뭐 잘난 체 하는 서방 그 평론가들 중에 가끔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개소리일수록 우리나라의 그 말하자면은 그 썩어 빠진 좌빨 언론이 또 대서특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서방 작전 개념의 본질이 뭐예요? 뭐가 주춧돌이에요? 그럼 그게 뭐야? 너 갑자기 군사학하냐? 그것도 모르면서 서방 작전 개념대로 가르쳐준 대로 안 한다고 당신이 비판하고 있잖아. 서방 작전 개념의 본질은요. 제공권과 장거리 정밀 타격으로 적을 흔들어 척추를 분질러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누버거든요. 기동을 하려면 지금 얘들 비판이 뭐냐면 미국 애들 기동을 안 했다는 거야. 제대로. 오케이. 제대로 기동을 하려면 제대로 머누버를 하려면 머누버러빌리티 기동성이라는 것은 서방 작전 개념에서 에어 슈피리어리티 제공권과 장거리 정밀 타격 extended range precision strike예요. 그래서 상대방 배후의 통신, 상대방 배후의 병참, 상대방 배후의 보급선 이거 다 끊고 그러면서 전방에서 기동해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공권 혹은 압도적 제공권 그거 막상막하로 서방 미국이나 서방 자유진영이 막상막하로 상대방이랑 붙었던 마지막 전쟁이 언제인 줄 알아? 그럼 몰라요 사람들이. 70년 전 6.25였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소련 공군이었어요. 거기는 짧잖아 공항이. 소련 영토에 있으니까 만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공군기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는 짧아요. 여기는 길고 멀리에서 와야 되고. 그래서 제공권 다툼이 있었어요. 6.25 때. 그 다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03년 이라크 전쟁 할 때 너 후세인 팔 거야. 너 저기 대량 살상 무기 했잖아. 그러고서 그때 한 100일 넘게 페르시아만 바로 앞에서
계속 그리고 저기 그 사우디에 있는 미군 기지 뭐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 뭐 이런 데다가 계속 미군 물자와 미군 병력이 계속 집중됐었어요. 100일 넘게. 이라크가 숨만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 제공권이 없으니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이에요. 웃기는 소리예요. 이란에 제공권이 없어요. 근데 1000km 넘어서 어떻게 전쟁을 해? 자,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이름이 NGAD 아니에요. NGAD의 뜻이 뭐냐면 차세대 공중 지배입니다.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그래서 이 서방 자유진영의 핵심 컨셉은 뭐냐면 전략 컨셉이 뭐냐면 제공권과 장거리 타격 능력이에요. 그런데 제공권에 대해서 줬나 뭐 전투기 제대로 된 거 준 거 있어요? 미국이? 서방이? 아직 오늘 이 순간까지 한 대도 없어요. 썩은 미국이 준 것들 외에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워낙 개판이어서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 영공을 뭐 유린하고 다니진 못해. 그렇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공군기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다니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예요. 두 번째,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줬어요. 썩어 빠진 하이마스 탄도미사일 구닥다리 180km 가는 거 그게 최장거리인데 그리고는 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서방 작전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대고서 야 그거 우리가 가르친 대로 말이야 서방 작전 개념대로가 안 해서 너 지금 그래서 교착하는 거야. 이게 무슨 놈의 혼수질이냐고. 그래서 생각 있는 벤 호지스 장군 같은 사람들 진짜로 그 나토에 생각 있는 그 퇴역 장군들 하는 말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만약에 지금 저기서 싸고 있다면 무슨 무기를 쓸까라고 해서 미군이 사용할 무기를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그대로 제공해라. 그래야 전쟁 끝낸다. 그래야 크리미아까지 수복한다. 이렇게 이제 입을 모아서 부르짖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역 미국 장군 중에. 예. 자, 여기서 이제 참 이 우크라 지금 그 애달픈 사정을 보고 있으면 이게 30년을 세월을 공을 쳐가지고 지금 저 상태까지 몰려서 지금인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사실 뭐 비관은 안 해요. 결국 우크라 지원 들어갈 거고 결국 러시아 허리 분질러질 거고 결국 그 푸틴이 우스운 꼴 날 거다. 결국 그렇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 크리미아하고 돈바스 다 우크라이나가 찾게 된다. 왜냐하면 그걸 러시아한테 할양한 상태가 되면 다음번에 또 일어나요 전쟁이. 그거는 아니다. 예, 그렇게 안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참 구차스럽고 비루하잖아요. 우크라 지금 신세가 불쌍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정이랑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6.25 때 겪었죠. 6.25란 전쟁이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1949년에 이제 그 소련이 핵무기를 획득해요. 그리고 1949년에 중국이 적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스탈린과 모택동 입장에서는 야 저거 한반도 한번 건드려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 국내 공산주의라는 놈들이 예를 들어서 좀 대가리가 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게 다 스탈린 앞에서 방긋 웃음 짓는 거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또 모택동 앞에서 웃음 짓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스탈린 앞에 가서 그 모택동 앞에 가서 스트립 쇼를 춘 거지. 우리가 이제 저 대한민국 괴뢰 국가를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김일성, 그 다음에 그 중국 공산당 앞잡이인 무정, 국내파 박헌영. 이렇게 그 앞에 가서 춤추는 게 싫다라 그래서 2급의 인간이에요. 박헌영급의 인간인데 갈라져 가지고 이승만이랑 손잡은 사람이 조봉암이에요. 가만히 눈치 보니까 이 북한이 스탈린 세워가지고 줄 세우거든. 45년도 이미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저거 잘못 휩쓸렸다면 골로 가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튀었지. 그랬다가 막판에 잘못 처신해 갖고 숨졌지만 예. 그리고 이상한 전쟁이죠. 그때 세계에서 최초로 또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유엔군 사령부라는 게 만들어졌죠.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이 확인해 줬어요. 그건 유엔의 컨트롤 받는 기구가 아니라 한국전쟁 때문에 만든 거고, 한국전쟁이 유지되는 동안 그 한국전쟁을 위해서 미국이 총대를 매게 돼 있으니까 그건 미국이 운영하는 기구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 유엔군사령부 해체시키려고,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급변사태 터지면 북한의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통로거든. 그거 해체시키려고 종전선언, 종전체제를 추구한 거죠. 종전이 되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니까. 뭐 저는 문재인이가 뭐 이게 뭐 베이징이나 평양의 무슨 간첩이어서 그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예, 뭐 혼자서 그냥 잘못 생각해서 그랬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최근까지 분단 유지죠. 그러니까 이제 휴전을 하는 거지. 네, 그 상태에서 휴전하자. 우리한테 휴전을 강요했고, 우리는 미국한테 동맹을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휴전을 강요하는 미국의 입장은 이거지. 한반도를 장기적 분단 상태로 유지하겠어. 하다 보면 영구 분단이 뭐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미국의 관점이에요. 불과 7년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우남 이승만이 동맹을 밀어붙일 때는 이런 얘기죠. 야, 그래. 우리는 전체주의 큰 악마 2마리, 중공, 소련, 새끼 악마 1마리, 북한, 이걸 이웃 삼아서 살아가는 참 팔자 사나운 그런 지역에서 우리 살아가는 놈들이야. 어차피 우리 최전선이야. 야, 근데 너도 말뚝 박아라. 우리만 죽을 수 없잖아. 너도 말뚝 박어 임마. 그게 한미동맹입니다. 너도 말뚝 박어. 우리는 이 군사 지리적 위치가 어차피 박살날 수밖에 없어. 어차피 저 큰 악마 2마리, 새끼 악마 1마리 바로 옆에서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차피 최전선이야. 네가 우리 보고 최전선 해달라 그래서 최전선인 것도 아니고 그냥 운명이 그래. 근데 너도 이거 여기에 전략적 이익이 걸렸다며. 너도 말뚝 박어 임마. 그게 우리가 동맹을 강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1954년 우남 이승만이 미국의 국빈으로 방문을 했을 때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아주 거의 미국 사람들 저 뒤에 저게 그때 하원 의장인가 뭔가 그래요. 저 닉슨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예, 여기 닉슨 아니에요. 요거 예, 우남 이승만. 예. 그때 딱 연설하면서 이게 녹음이 어디 찾으면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그거 미국 가서 찾으면 결국 이런 거예요. 저 연설문 보니까 야, 냉전이 영원히 갈 것 같냐? 태양 아래 영원한 거 없어. 야, 내가 미친 소리 한번 할게. 노인네니까. 그리고 다 너희 아이빌리그 내가 대선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우드로 윌슨이랑 놀았어. 나는 너희 세대로 보면 루스벨트급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잠깐 참고 들어 임마. 차라리 지금 저 큰 악마 2마리 중에 저 중공이라고 불리는 큰 악마 1마리는 지금 사냥하자. 우리와 중화민국이, 우리와 타이완이 육군 꾸릴게. 야, 너희 말이야 와서 뭐 땅에서 죽으란 소리 안 해. 너희는 해군과 공군만 좀 지원할 수 없냐?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얼굴을 문질러 버린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 초대 대통령이 저 정도 급입니다. 미친 소리지. 야, 노인네 미친 소리 한번 할게. 나는 너희로 치면은 내 우드로 윌슨의 제자니까 너희로 치면 루스벨트급이야. 다 옛날에 루스벨트 때 포스터라든지 중요한 인사들 다 내 친구들이었어. 나 아이빌리그 대선배야 너희. 근데 입 바른 소리 좀 할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는 저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백모 용어로 하면 야, 미친 소리 한마디 할게. 그 소리지 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자주국방이 이제 한미동맹이 시작을 하는데, 한미동맹이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막 미군 그냥 물자 쓰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게 한미 관계 예술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Art of Alliance가, 동맹의 예술이.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무조건 신뢰가 없다. 미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요구하고 압박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견인해내고 그 대신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역할과 도리와 분수를 지킨다. 이 오드 아르네 교수가 하버드 교수가 오죽하면 한국인에 대해서 제국을 요리할 줄 아는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제국을 요리하고 살았다. 미국은 제국 중에 가상제국이거든요. 이민자에 의한 제국이니까 사실은 제국은 아니죠. 근데 그 파워로 보면 제국 이상의 제국이죠. 제국을 요리할 줄 아는 거예요, 저게. 미국과의 제국 게임이라고. 제국 요리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1기가 53년에 한미동맹에서부터 1968년까지죠. 동맹을 확보하고 나라를 키우기 시작한 시기예요. 예. 휴전과 분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야, 믿을 놈 하나 없네. 우리가 장기판에 졸이냐. 실컷 싸워서 원위치 왔는데 지금 전쟁 그만두라고. 그거잖아. 국제시장에도 나오잖아, 영화에. 그 휴전 공고 보고서 그 월남민 할아버지가 그냥 월남민 아저씨가 그냥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또 한미동맹은 그러면서 우리는 또 동맹을 강요하지.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야 미국으로 하여금 말뚝박게 했어. 이제 나라 키워가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참 그런 거죠. 예.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제국 요리 게임. 제2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저께 한번. 예, 이게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 유신에서부터 신군부까지거든요. 이 시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1969년에서 1991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괌 독트린에서부터 이때 제2기는 뭐냐면 망할 나라였었어요. 그 유신 때는 그 과정 보면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망할 나라거든. 근데 그 망할 사지, 그 죽음의 자리를 뚫고 올라와 갖고 무기 만드는 나라, 꽤 잘 나가는 나라,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경제, 선진국이 되는 그 트랙에 올라선 나라가 된 거예요. 1969년 괌 독트린에서 1979년 대만 버리기. 1979년에 미국이 대만을 버리죠.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 깨버리고 미국과 국교 깨고. 이 과정은 거기서 한 끝발 딱 나가면은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먹는 거야. 키신저나 카터가. 저게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군부에서 뒤집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지에서 탄탄대로로 간 거예요. 그게 뭐 이런 거지. 야, 1980년에는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죽는 자리, 중동 석유 구조가 붕괴해 버린 거예요. 세계 석유 구조가 제2차 오일 쇼크가 중동 석유가 붕괴하고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1979년에 졸속으로 미중 정상화가 일어나고 카터 정부 다 이거거든. 미중 국교수가 79년. 80년에는 죽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가 민주화 타협을 일궈냈고 86년에 87년에 경제가 선진국에 되는 길에 올라섰고 대개 85년 86년경이에요 이게. 그리고 소련이 죽었네. 동구는 89년부터 죽기 시작하고 소련은 91년에 죽었고. 그러니까 이 신군부 시절, 유신에서 신군부 시절을 그 군사 지정학적 구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국제 군사 지정학 구조를. 그러니까 아까 제1기에서는 만들어진 무기라는 게 뭐 105mm 뭐 M16이고요. 제2기는 만들어진 무기가 좀 자랑할 만한 게 현무일이죠. 현무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국의 자주국방의 제3기, 이 자주국방의 지금 그 시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제3기가 뭐냐면 92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한 30년이에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일본보다 20년 늦게 한중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일본은 1972년에 다나카 때 사실상 정상화했고 국교는 73년에 맺었고요. 한국은 91년 말인가에 92년에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거든요. 92년에. 세계에서 아마 가장 늦을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각 국가별로 몇 년도에 됐나 한번 쭉 덮어봐야 돼요. 한국이 제일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우리한테 원망할 거 없어. 우리가 제일 끝까지 의리 지킨 놈들이야.
이 시기는 뭐냐면은 미중 미럴 타락 글로벌리즘에 올라탔어요. 그래 우리 반공의식 이제 좀 내려놓게, 좀 마비시켜 놓게. 올라타서 경제를 고도화하고 비핵 첨단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중일 관계 보면 일본이 얼마나 야근질 할 수 있어요. 72년 9월에 중일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타나카랑. 그때 이제 사실은 79년 9월, 그러니까 유신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일본까지 중국 편을, 중공 편을 뜨니까. 그리고 이제 중공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일본한테 배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국제법상. 청구권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배상 청구권이. 식민지에서는 원래 식민지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권이 없어요. 일본과 싸웠어야 돼요. 근데 조선왕실이 나라를 넘겨버리고 제대로 안 싸웠잖아.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권이 없어요. 배상이 아니야. 우리는 뭐냐면은 일본한테 뭐 줄 돈 받을 돈 계산해서 받을 돈이 많다라고 해갖고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부 조작이야. 장부 조작 케이스예요. 국제법상은 그래요. 뭐 아무리 우리 감정이 안 그렇다 그래도. 근데 중국은 배상 청구권이 어마무시하다고요. 천문학적이에요. 중일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 저 천문학적 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중국이 이때 이걸 다 포기합니다. 그 대신에 일본이 중국에 개발 차관을 제공합니다. ODA를 상당액을. 일본 아주 얕게 노른 거예요. 저 와중에서 저게 된 거예요. 유신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92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제 경제 고도화, 사회구조 고도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역량이 급성장하고 전방위 산업이 되죠. 소프트웨어, 제어,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소재, 기계, 화학. 그러니까 뭐 천무 같은 거를 만들고, 천궁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 천궁2가 이때 나오죠. 예. 우리가 제일 자랑할 만한 무기들 이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FA-50, 천궁2, 그 다음에 K2 전차, 그 다음에 뭐 K21 장갑차, 그러니까 AS 레드백의 원형, 뭐 우리가 지금 팔러 다니는 대부분의 무기들이 이때 다 나오지. 잠수함, 뭐 전함, 예. 레이더, 소나, 레이더는 이때 안 나오는구나. 소나가 이때 나오죠. 예. 전자전 장비, 예.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적외선. 예. 이제 제 4기는 뭐냐? 이게 한미 방산동맹인데요. 미국 서방이 정신을 차리고 한미 방산동맹이 시작된 거죠. 이거 어저께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주국방이 1기, 2기, 3기, 4기인 거예요. 한미동맹을 확보하고 나라를 키우기 시작한 시기 68년까지. 2기는 정말 그러니까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쓸만한 무기 만드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으로 가는 그 코스에 진입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제2기가 91년까지입니다. 69년 괌선언에서. 그러니까 이 제2기가 바로 유신과 신군부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제3기가 92년에서 2021년까지 30년인데 이때 이제 반공의식 국가정체성 내려놓지. 예, 반공, 반중, 반북의식을 내려놓지. 그리고 미중 미럴 타락 글로벌리즘에 올라타서 경제를 고도화하고 물질주의 깨춤을 춘 거죠. 비핵 첨단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제4기가 들면서 22년부터 서방과 미국이 정신을 차리니까 우리도 같이 정신 차리기가 쉽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든지 가자 전쟁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느끼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한미 방산동맹이 이제 제대로 펼쳐져서 이제 MD라든지 그다음에 링크라든지 여기 링크는 제가 색깔을 많이 안 칠했네요. 이것도 파란색입니다. 그다음 위성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한국 독립 자산을 미국이 한 지붕 두 살림으로 안아줬고 그다음에 KF-21의 그 5가지 용도 그러니까 전자전 그다음 유무인 합동작전 장공지 장공함 장공방은 레이더 깨는 거 이 5가지 용도를 노리고 KF-21을 개발하고 있고 그 5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이 사실상 협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정말로 꺼림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주 민감한 최고급 공중드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상 협조하고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쯤 되면은 뭐 같이 완전히 섞여서 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제 한미 방산 동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주국방에서부터 이 길까지 온 거야. 우크라이나 폴란드 사람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크라이나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고 있으면 참 애달고 비루한 처지에 놓인 거죠. 근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자유공화국이 다져지는 거고 자유공화국의 시민됨이 다져지는 겁니다. 우리 선배 세대는 그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길을 잘 들었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시작하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